일본이 본격적으로 XRP를 통해서 결제 시스템 도입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XRP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변화에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전통 화폐에서 신화폐인 디지털 화폐로 옮겨지는 그 중심에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XRP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이 결제 시스템으로 리플의 XRP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융시장에서 XRP를 활용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관찰되고 있어요. 그래서 XRP를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어떤 움직임의 시작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RP를 우리가 반려코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XRP를 반려코인으로 삼았을 때 XRP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결제 시스템 도입 검토 소식에 리플이 일주일 사이에 한 30% 폭등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일본이 국가적으로 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은행이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이것을 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는 규제를 만들었고 각 은행들이 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금융권에서 실제 XRP 기반의 결제 인프라를 가장 먼저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되기도 했어요. XRP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전통 금융과 크립토 시장의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 부분에 이제 핵심 포지션이 있습니다. 일본이 향후 수년간의 XRP의 어떤 실사용의 명확한 시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 오랫동안 금융의 선진국이죠.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과거부터 친크립토 위주로 일본이 계속 움직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XRP와 일본의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일본의 SBI가 2026년 상반기에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배포 계획이 있었죠. 리플에서 운영하고 지금 시총이 많이 올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계획들이 SBI 은행하고 함께 이제 있었고, 이것이 지금 이제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리플이 주요 금융기관하고 협력해서 XRP의 레저 생태계의 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고, 2026년에 굉장히 큰 이슈인 이제 RWA 시장, 실물자산 토큰화하고 디파이 시장, 이런 부분에서 일본 금융기관하고 XRP 레저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XRP 레저에서 온체인이라든지 디파이라든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준비되면서 실제 일본의 금융권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정부의 이제 또 변화도 있습니다. 일본이 사실 암호화폐 관련해서 세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55% 정도 냈는데 이것이 2026년에 20%로 이제 줄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면 이게 종합과세에 같이 이제 부과가 되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나면 내가 만약에 연소득이 뭐 한 10억, 20억 뭐 이렇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 세금에 암호화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또 수익을 내면 그것이 이제 가중돼서 2배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바뀌게 됩니다. 20%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본의 뭐 고액 자산가들은 투자 측면이 더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세율에서 이제 줄어드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정책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또 크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크립토 관련 ETF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들이 있는데, 현물 ETF에서 주로 이제 삼고 있는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은행들이 SBI, 다이와, 노무라 등에서 추진하고 있고 2026년 내에 공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현물 ETF가 현재 추진 중이고, 특히 이제 알트코인도 ETF를 추진하고 있는데 알트코인 중에서 딱 집어서 XRP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BI 홀딩스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리플에 대한 홀더들이 굉장히 많죠. 일본도 리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 리플에 대한 전망 그리고 관심이 특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리플 점유율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알트코인 ETF도 리플 중심으로 XRP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SBI 홀딩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마형으로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있죠. 글로벌 엑스재팬 등에서 이건 이제 현재 거래가 가능하고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해서 알트코인 중에서는 XRP가 이제 주도적으로 ETF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변화, 그리고 은행들하고 XRP의 레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거,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이런 변화들이 일본 시장에서 XRP의 어떤 점유율을 더 높이게 되는,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P가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하면서 결국 일본 결제 시스템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국제 금융 시스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리플 XRP가 이제 미국 포함한 뭐 유럽 전체 금융 시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이 또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XRP를 통해서 결제 시스템 도입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면 국제 금융 시장에서 XRP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변화에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제도권 내에서의 실질적인 암호화폐의 어떤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죠. 일본 같은 경우 보수적인 금융시장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실제 시장에서 연출이 된다면 디지털 중심의 어떤 금융 변화 흐름의 어떤 시작으로서 XRP가 이제 일본 결제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움직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해석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아직 다 이제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있고 어떤 시도들이 있고 변화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일본이 이 시장에 먼저 갈 수도 있지만 혹은 유럽 혹은 뭐 미국 뭐 어떤 나라가 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일본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고요.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XRP 포함한 전체 크립토 시장이 결제 시스템 그리고 향후의 어떤 금융 변화 시스템에서의 위치들을 명확히 볼 수 있고 그 시장이 초기에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눈치를 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XRP 같은 경우 반려코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중요하게 반려코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XRP가 그럼 반려코인으로 삼았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커런시, 이제 화폐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카테고리에서 링코인 중심으로 도지코인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플랫폼 코인에 뭐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화폐 중심의 코인들이 있는데 그 대표 주자가 비트코인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으로서는 XRP, 리플이 대장주가 됩니다. 카테고리가 좀 달라요. 전통 금융과의 신금융과의 어떤 연결점, 뭐 교환 매개체 이런 부분에서 XR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중심부에 서 있다고 보면 되고 반려코인으로서의 전통 화폐와 신금융, 디지털 화폐의 어떤 변화의 흐름에 XRP가 어떤 영향을 하는지를 우리가 주도 있게 볼 수 있고 그 중심에서 금융시장의 혁신이겠죠. 그 부분에서 XRP가 하고 있는 위치, 역할들, 그리고 관련 뉴스들, 변화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반려코인으로서 XRP 위치와 역할을 정할 수 있고요. 그런 역할 중심에서 현재 최근의 어떤 흐름들, 차트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XRP 봤을 때 이때 굉장히 큰 볼륨이 있었죠. 사실 그 알트 불장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XRP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냈고 요 상승 이후에 이 부분에서 계속 가격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일본 기준으로 좀 봐서 최근의 흐름의 변화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반등 그리고 알트코인의 잠깐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XRP도 동일하게 볼륨 자체는 아주 뭐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 이후에 조정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에서 XRP도 전체 흐름에서 중요한 지표로
중심으로 작용을 합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는 계속 그냥 조정, 일시적인 반등, 횡보 이런 흐름에서 최근에도 그냥 일시적인 반등에서의 이제 횡보 흐름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그널을 해석할 때 이 알트코인 시장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 최근에는 민코인 위주로 좀 반응이 왔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도권이라든지 금융권 그리고 ETF 시장 이런 쪽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또 XRP 중심으로 큰 반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XRP를 중심으로 가격 차트들을 봐야 되고, XRP 같은 경우는 큰 그림에서 제도권 중심에서 금융권 중심에서의 아주 큰 변화의 흐름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지표를 통해서 반려코인의 위치, 그 XRP는 전통금융과 신금융과의 어떤 기로, 거기서의 변화의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서의 아주 큰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큰 볼륨, 이때가 이제 어떤 변화의 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초 그리고 2024년 연말에 제도권에서의 어떤 변화, 금융시장에서의 큰 변화, 전통에서 신금융으로 변화하는 흐름에서의 시그널에 XRP가 이렇게 크게 반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반응, 변화들은 아직까지는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시그널들이 관찰이 된다면 굉장히 큰 볼륨이 만들어지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반응은 없고요. XRP의 위치, 반려코인의 위치, 그리고 시장에서의 반응,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제금융의 변화의 어떤 중심에 있는 XRP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WA, 디파이, 그리고 전통금융, 신금융이 기로에 있는 그런 흐름의 변화에서 XRP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 변화의 시그널들을 차트를 통해서 그리고 제도권의 변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주도로 XRP 금융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 초기 흐름들을 봤습니다. 레저를 통해서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온체인, RWA 시장, 그 스테이블 시장의 어떤 공급 흐름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국가 단위로 또 제도 단위로 어느 나라 위주로 급진적으로 변할 것인지를 미리 앞서서 봤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흐름들의 어떤 초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 관찰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반려코인으로 XRP를 삼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XRP가 반려코인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대표적인 디지털 화폐다 라고 제가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반려코인별로 그 카테고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민코인, 시온, 도지코인을 살펴봤고, XRP 같은 경우는 어떤 금융주, 그리고 화폐 중심, 전통 화폐에서 신화폐인 디지털 화폐로 옮겨지는 그 중심에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XRP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다양한 반려코인들을 통해서 이 종합적으로 반려코인들의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세분화할 수 있고, 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크로스 체크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 더 좋은 성적, 조금 더 보수적이면서도 안정적이면서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면 투자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XRP, 여러분들 투자할 때 좋은 이제 지표로 삼으시고 투자에 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